강경화 장관이 27일 만에 사과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가 뉴질랜드 성추행 사건 의혹과 관련돼서 이제야 고개를 숙인 건데 한국 외교관의 성추행 사건, 외교부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 청와대에서 결론을 내렸기 때문인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강 장관은 우리 정부의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했을 뿐 아니라 국민께 심력 끼쳐드려서 송구스럽다. 신속히 적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고 늦장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이른바 헛발질을 했다라는 비판에 휩싸였는데요. 통일부가 우리 측 조합과 북한의 개성 고려 인삼 무역회사와 이른바 작은 무역을 추진해 왔습니다. 북한과 우리가 술과 설탕을 교환하자 1억 5천만 원어치 굉장히 작은 계획인데 문제는 해당 북한 기업이 김정은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진 노동당 39호실 산하기관이었다. 유엔 대북 제재 대상 무역회사였다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아니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이 유엔 대북 제재 대상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것도 노동당 39호실 산하기관인지도 모르고 이걸 추진했단 말이야? 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병기 국정원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요. 이 물물교환 사업 완전히 철회된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런데 통일부는 사업 철회 아니다. 해당 기업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남북 물품 반출입 승인 신청한 기업과 계약 내용 조정 중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부장. 두 장관의 이른바 늦장 혹은 실책성 오늘 둘 다 하프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누가 더 문제입니까? 아니면 둘 다 문제가 아닙니까? 둘 다 문제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외교 안보 라인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굉장히 동시다발적 문제를 일으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강경화 장관 같은 경우도 청와대가 좀 나서서 이렇게 밝혔다는 거죠. 사건 발생 초기부터 지난달 28일 정상간 통화회까지 외교부의 대응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게 청와대가 외교부에 보낸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2017년 말에 성추행 사건이 터지고 2018년에 현지조사에서 간보 1개월이라는 경징계를 내리고 이 과정 자체도 다 문제가 있다. 이미 성추행 피해자로 알려진 뉴질랜드 대사관의 그 남성은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자기는 여태까지 제대로 자신의 의견을 밝힌 적도 없다. 그러니까 조사를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조사 과정에서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외교부도 어떻게 보면 쉬쉬하고 문제를 덮으려고 하는 데만 집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정상간 통화, 외교 참사라고 할 수 있는 정상간 통화에서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이 문제가 꺼내진 거죠. 그런 점에서 외교부의 전체적인 총체적인 실책이 지금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예. 이인영 장관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인영 장관이 이제 이 작은 교육, 그러니까 물물교환에 굉장히 공을 들였죠. 그래서 이 작은 교육을 통해서 대북 제재에 그러니까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든 이제 남북 교류 협력의 물꼬를 틀려고 했던 건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근데 결국 북한의 당사자가 노동당 39호실로 누가 보더라도 사실 이거는 뭐 대북 제재를 받고 있는 기관이었기 때문에 사실 할 수 없는 것을 밀어붙였다는 건데 문제는 이거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연 국가정보원과 제대로 된 의견 교환조차 없었다는 것. 결국 그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외교 안보 라인 전체적으로 지금 뭔가 원팀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들이 지금 뭐 외교부나 통일부가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특히나 이제 이인영 장관이 이 같은 정책을 적극적으로 편 데에는 추측컨대 아무리 남북관계가 얼어붙어도 남북 민가드 간의 어떤 작은 교류의 불신을 살려놔야 한다라는 취지인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게 김정은의 39호실의 이른바 산하에 있는 기관이라면 그 취지와도 좀 무색하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결국엔 김정은의 통치 자금을 남한이 조달한다는 비판도 초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걸 했을까요? 몰랐던 걸까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사실 모를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이재명 기자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대북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국정원과 우리 정보 당국 간의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수기하고 토론하면서 관련된 내용들을 하나둘씩 이어가게 될 텐데요.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는 대북 제재를 피해가면서 남북 교류 협력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때문에 여기에서 파생될 수 있는 위험한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아주 면밀히 검토하지 않는다라면 통일부가 추진하고 있는 문제들은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게 현재 남북관계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39호실 산하에 있는 기업인지 아닌지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여부들을 파악하지 않고 이 같은 일을 추진했던 건지 사실 그건 파악하는 기본 중의 기본이죠. 아니면
이게 금액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문제는 가뿐하게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인지 등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상황에 대한 분석들이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지금 결국은 남북관계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도 TPO라고 얘기하고 있는 시간과 장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상황들 여러 가지 측면들에 대한 고려가 좀 되지 않았던 측면들이 없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 선거가 이제 곧 다음번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을 하게 될지 아니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될지에 대한 여부에 따라서 북한이 앞으로 대외적인 활동과 비핵화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들 그리고 남북관계 등에 대한 많은 부분들이 변화될 수 있는 지점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남북 간의 교류들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이 국제정세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조금 중장기적으로 남북관계를 끌고 가야 될지에 대한 면밀한 고심을 해야 되는 이때에 여러 가지 실수들이 터져나오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대목입니다. 예.